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은 강사입니다. 오늘 세이즈TV에서는 굉장히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 자동차 영업의 거의 신이죠. 영업의 신이라 하실 수 있는 한국 최고의 박노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노진 대표님과 뜨거운 박수 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님. 네네. 네, 우리 저 팟캐스트 영업의 신에서부터 뵙고서 이제 좀 꽤 그렇죠.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했습니다. 요즘도 역시 사무실에 6시 반에 출근하셔서 걸레질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그럼요. 그건 뭐 꾸준히 합니다. 아, 제가 그래요? 대리점 할 때부터 네. 6시 도착입니다. 이게 늦어야 6시 20분. 도착해서. 늦어야 6시 20분. 네, 늦어요. 실례지만 댁하고 그 출퇴근 거리는 얼마나 돼요? 한 35km 됩니다. 35km? 네. 그 새벽에 차가 안 막히니까. 안 막히니까 또 금방 오죠. 금방 오고요? 또 30분 이내에 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네. 입술이 지금 부러뜨셔서 힘드셔서 그러신가 봐요. 네, 하여튼 뭐, 요즘 경기가 다 어렵다, 힘들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 제 얘기는 뭐 늘 얘기지만, 네. 초등학교 다닐 때 바람개비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수수께끼에다가 예. 청량골로 바람개비 종이에다 접어가지고 동서남북 바람 부는 쪽으로다가 들고 있다가 네. 동서남북 바람이 지금 다 물잖아요. 네. 그거 돌리는 방법 내가 들고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내가 뛰어라. 한 번 만날까 세 번 네 번 만나니까 네. 그 몸으로 좀 표현이 오는데 네. 좀 잠은 또 나지겠죠. 요즘에 많이 그 뛰어다니고 그러셔서 시작해봐요.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대부분들 제가 제 고객분들 가보면 네. 폐업하신 분도 계시고 마음 아프죠. 또 안 돼서 정말 정말 차를 팔고 구매를 안 하시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왜 제가 팔아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힘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하고 옵니다. 그렇죠. 요즘 사실 여러분 세일즈맨 여러분들 경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정말 실력이 드러나는 여러분 어려울 때 세일즈맨의 역량과 실력이 드러나죠. 거절을 상대할 때 그 태도에서 세일즈맨의 잠재력이 드러납니다. 자, 우리 영업의 신급인 자동차 영업의 신 우리 박노진 대표님 지금 입술이 약간 이렇게 부르트실 정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제가 우리 박 대표님의 인상 깊은 건 뭐냐면 지금 군자에 계시죠 그대로? 네네. 네, 동서울 대리점인가요? 여기가? 네네네. 군자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예전에 방송 하나 갔었는데요. 와, 6시 만에 그냥 불이 탁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다 그 전 시장을 다 걸레질 직접 걸레질 하시면서 항상 그 아침을 일찍 오시는데 여쭤봤습니다. 왜 우리 박노진 대표님 여기 청소하신 분도 있을 텐데 왜 손수 걸레질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계시느냐. 자기가 이거를 다 걸레질도 해보고 구석구석 챙겨야지만이 그 영업의 시작이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이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이게 벌써 한 2년 된 3년 됐죠? 네, 한 3년 됐죠. 네. 네네. 자, 우리 박 대표님한테 제가 이제 궁금하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 드릴 내용들 제가 몇 가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자동차 영업의 세계를 한번 여러분들 뛰어드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이게 참 우문현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동차 영업은 어떤 영업인가요? 저는 사실 이 보험 세일즈 쪽 주로 이제 무형의 세일즈를 많이 했으면 자동차 영업은 현물 세일즈로서 그렇죠. 가장 또 비싼 걸 취급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동차는 여러분들 그 제사세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재산인데 그야말로 자동차 영업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을 잘해야 자동차 영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광범위한 질문인데. 진짜 광범위한 제가 이제 질문이에요. 자동차 영업을 지금 대리점을 대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영업을 안 합니다. 지금 몇 년 영업하시는 거죠? 대표로 있으면. 네. 예, 지금은, 대우 자동차 판매에서 30년 딱 영업하고. 네. 30년? 예, 대리점 운영을 지금 만 9년 했습니다. 그 39년이네요. 네, 39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 가도 저는 영업사원입니다 하고 그냥 자신있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영업은 진짜 딴 영업하고 같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는 물건을 주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 세일즈 같은 건 이제 무형이잖아요. 네. 주지 않고 이제 하는 거지만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경쟁사가 어디든지 경쟁사는 다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늘 얘기한 대로 초등학교 배운 대로 진짜 그 영업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 해야 되지 말을 건 안 해야 된다 영업하면서 뭐라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여튼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남보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정말 7시에 출근한다 그러면 정말 영업이 안 된다 힘들다 그러면 정말 목사님 스님들이 일어나면 4시 반 이 정도에 일어나서 저 준비 운동도 하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네. 기본은 그리고 딴 사람이 3번 방문했으면 정말 나는 3번 아니 6번을 가야 된다는 거.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는 처음부터 영업할 때 점유율 가지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경쟁사에서 저는 3번 갔으면 저는 꼭 배로 간다 이런 다짐을 하고 영업을 해서 사실 별거 아닌 게 소소한 게 하나 둘 모이고 쌓여서 그게
아마 판매왕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거창한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제 영업은 뭐 랜드카나 뭐 대기업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낮게 개인 기업 내지 중소 아니면 또 정말 한 개 한 개 사서 대배차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았죠.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초등학교 배운 대로 정말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또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영업을 어떻게 정직하게 하느냐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다. 고객은 다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판 후에 저 사람이 정직하구나 아닌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머리에 딱 심어집니다. 자동차 그러면 박노진이 그거만 머리에 심어주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우리 쉐보레 그러면 뭐 박노진을 찾게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그리고 뭐 그 몇 번 하다 보면 내 전화번호를 외우는 거죠. 그리고 내 조카야, 내 친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소개받은 사람한테 팔고서 그 사람한테 제가 꼭 해야 될 거는 다 좋습니다만은 소개해 주신 분한테 이런 친구 소개해서 고맙다는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주면 그분은 야 내가 소개한 게 괜찮구나 하면서 제가 영업했던 건 주로 이런 식으로 내가 판매한 고객을 만족시켜서 그 사람이 소개를 해주는 그런 걸 주로 많이 했습니다. 네. 굉장히 믿음이 가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또 왜 이미 구매한 고객이 만족해서 소개해주는 거야말로 정말 최고의 영업 방식이죠. 네. 그야말로 완전 판매의 상징이니까 고객의 만족의 극치가 결국은 주변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업을 역시 주로 하셨다는 거.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우리 그 영업인 여러분들께 궁금하실 만한 것들 몇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일단 네. 자 대우자판에서 30년 근무하시고 지금 대리점 점포 운영을 9년 하셨고 거의 지금 만 39년을 이 자동차 영업 외길로 사셨는데 네. 중간에 지겨서 때려칠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요, 전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못 팔면은 네. 여길 떠나야 된다. 늘 이 생각만 했지, 내가 뭐 지겨워서 때리치운다, 그건 행복한 고민이죠. 내가 다른 영업 좀 해보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주변에서 그래요. 너 딴 데로 옮겨라. 딴 데 가면 네, 잘할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했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입사해서 있던 데가 대우고, 또 현재도 뭐 대우에 매기면서 시골에서 대우를 인수했지만, 있는 데서 꾸준히 더 열심히 하는 게 낫다. 저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우 자동차 판매에서 30년 근무하시면서 자동차 연간 판매한 몇 번 하셨죠? 제가 11번 했어요. 11번. 예, 여러분 평생 한 번 하게 되는 거를 무려 11번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실 이 자동차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1위 업자가 현대자동차, 현대하고 기아, 현대기아차 거의 같은 법이니까 그러긴 한데, 거기서 솔직히 뭐 입사 제한이거나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옮길 생각 안 하셨어요? 넣어보지도 않았고요. 네. 두들겨 보지도 않았고. 네. 내가 평생 자동차 영업은 우리 현재 지금 한국GM이죠. 네. 한국GM에서 뿌리를 내려서 끝까지 하겠다. 뭐 이런 각오를 하고 있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2등 브랜드, 어쨌든 2등, 3등 브랜드인데 좀 그것 때문에 서름도 있으셨을 텐데. 뭐 사실 제가 자동차 제품은 올 때까지 왔습니다. 네. 뭐 경쟁사나 우리 거는 거의 엔진, 연비, 성능 거의 비슷해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판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번 더 대시하느냐. 거기에 따라 자동차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품은 옛날 같으면 많이 차이가 났다. 심지어는 뭐 장단점은 다 있겠죠. 조금씩. 그렇지만 지금은 고객이 생각하고는 브랜드 이미지가 머리에 있고 또 거기에 영업하는 사람이 그걸 시승도 시키고 또 거기에 차에 대해서 장단점을 잘 설명해주면 그또 요즘 고객분들은 인터넷이 많이 핸드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제품이 안전도는 이렇게 우수하다. 또 승차감은 이렇다. 또 뭐 이런 걸 비교해주면 고객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게 우리 제품 같으면 시승인 것 같아요. 시승. 네, 왜냐면 뭐 경쟁사 타다가 우리 것도 딱 타고 틀리네 이상하네 뭐 여기 건 안 그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고 시승을 하고 나면 바로 제품은 안 물어봐요. 바로 계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시승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 그리고 또 10번,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이 낫다. 네. 백견이 불여일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일험 이렇게 제가 표현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39년 동안을 자동차 영업 외길로 달려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방송 여러분 보신 분들 중에서 이미 현직 영업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영업을 지금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도 있고 또는 지금 하는 영업이 뭔가 안 맞거나 아니면 내가 좀 업종 변경을 꾀하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으신데 자, 되게 어쨌든 우리 박노진 대표님께서도 이 업계, 진짜 자동차 업계, 이 영업계 굉장한 대선배이시고 이제는 거의 원로급이신데 많은 본인께서도 항상 그런 1등의 실력을 가지고 달려오셨지만 많은 후배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영업에는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면하면 자동차 영업은 사실 체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니까 나이 많은 사람 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죠. 나이는 상관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회사별로 네. 입사 제한을 받는 나이가 있으니까 예. 뭐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셔서 지금 계신 데는 어때요? 저희는 뭐 나이 제한 받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70 먹은 분들 입사가 돼요? 아, 입사는 되는데 예. 와보신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나이 제한 그런 건 없다. 예, 그러니까 대리점 대표가 판단해서 네. 신원에 이상이 없고 그래서 뭐 이상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승인을 내죠 본사에다가. 그러면 이제 4번 나오면 영업할 수 있는 거죠. 네. 보험 세일즈 같은 경우는 입사해서 보통 1년, 길게는 2년 이내 처음에 그런 성공하는 습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동차 세일즈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도 일단 입사하게 되면 그 교육을 받습니다. 네.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또 이제 나가서 선배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나가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마음 자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꾸준히 해야 된다. 이제 뭐 사실 그 열정이라는 게 사실 강도가 아니라 전 지속성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열정은 지속성이다. 그래서 꾸준히 내가 자동차 영업을 하면서 하루에 뭐 10군데를 방문하겠다. 그러면 10군데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내가 몸이 아프든 무조건 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출고 때문에 5군데밖에 못 갔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저녁에 퇴근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집에 갈 때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전에 내린다든가 또 정류장을 한 정거장 걸어가서 그때 당시에 오후 8시나 9시쯤 사장이 계실 때 구매 결정권자가 있는 집을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과점이나 이런 데 9시에 문 닫잖아요. 뭐 예. 약국이나 이런 건. 네. 그럼 거기 골라서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 사장님들이 깜짝 놀라시죠. 이 시간에 뭐 쉬지도 않냐 뭐. 그러면 이런 사람 팔아줘야 돼요. 막 거기서 더 점수를 먹고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을 내가 영업을 하겠다, 자동차에 성공하겠다 그러면 꾸준히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호주에 가면 이제 인디언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호주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인디언들이다. 인디언들이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그 정말 잘하는 게 비가 안 올 때 구슬하면 100% 비가 온다. 네, 그런 비 올 때까지 계속.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구슬하면 계속 된다. 구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영업하면서 저게 진짜 프로다운 진면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팔릴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좀 뭐 그런 예로 해서 일단 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을 내가 꾸준히 신규 고객을 발굴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뭐 동창회 명단이 어디 있고 뭐 모임이 있고 뭐 있다고 해서 문자 딱 보내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벌로 하는 거 좋습니다. 여벌로. 근데 그거 말고 몸으로 진짜 부딪혀라. 몸으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 있다. 그리고 몸으로 부딪혀서 거절을 많이 당해라. 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으로 부딪혀서 거절을 많이 당해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늘 거절을 10번을 한번 목표로 하면 10번 거절할 때까지 방문하는 거예요. 거절을 많이 당하면요. 응대가 나와요, 내가. 많이 당하면. 근데 그건 절대 책을 보거나 인터넷 보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거절을 하면 이제 한 세 집을 쫙 가는데 한 집, 두 집, 세 집, 뭐 두 집째 거절을 당했다. 그럼 세 집째 거절을 당하면 내가 거절당하거나 옆집에서도 안 산다는데 여기서도 안 사세요. 그러면 고객이 갸우뚱하세요. 얘는 뭐 안 사길 바란 것 같다. 그러면서 야, 너 그래가지고 영업 되겠냐?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있는데 뭐 전화번호 적어주는 경우도 있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거절을. 그러니까 이제 거절을 하도 많이 당하니까 거절을 즐기는 겁니다. 그게. 근데 거기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고객 발굴이 되고 거기서 고객하고 발굴된 건 굉장히 끈끈하게 오래 가고.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악천후 전략이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업할 때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많이 부는 날을 신규 방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면 결정권자가 대부분 골프 치러 안 가시고 밖에 안 나가시고 사무실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비 오고 날씨 안 좋으면. 그러면 뭐 일단은 뭐 그분도 전화 오는 거 적고 하니까 붙들고 얘기한다. 그러다 보면 뭐 성도 비슷하다든가 성이 안 맞으면 뭐 외할머니 성이라든가 할머니 성이라든가 내 성하고 안 맞으면 그럼 다 연결이 됩니다. 뭘로 연결하든지 그게 아니면 뭐 고향을 얘기한다든가 그럼 뭐 하나 맞으면 뭐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끌어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뭐 쉽게 만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해서 얼굴을 봤을 때 해당이 되는 거지 매일 보내거나 뭐 전화해가지고 될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은 기본적인 자세는 현장 방문을 많이 해야 된다. 답은 거기에 있다. 그리고 거절을 많이 당해라. 그리고 거절 극복을 해야 영업의 프로가 될 수 있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만 가면 거절이야. 나는 뭐 재수없는 게 아니야. 나는 영업의 체질이 안 맞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게 긍정으로 바뀝니다. 그게. 그리고 또 본인한테 힘도 나고.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또, 그러시죠.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차 안 산다고 할 때가 많잖아요. 방문하면. 지금 이 경기에 무슨 차를 사냐. 그러면, 사장님 경기가 그러시면
있는 차 팔면 인도금 얼마 됩니다. 아니면 지금 금리가 낮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볼트 EV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는 금리도 3.5%로 72개월까지 해줘요. 그러면 전기차죠, 전기차. 그렇죠. 전기차인데 연료가 좀 지금 많이 먹는다고 하면 72개월로 나눠서 연료 더 먹는 것만큼 할부금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장 안 나고 어디 갈 때 고장 나면 일을 못 하지만 이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뭐 하긴 그러네요. 전기차는 뭐 엔진을 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무슨 뭐 미션이나 할 필요도 네. 없고, 그러네요. 근데 또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기차 사면 네. 뭐 엔진 만드는 공장은 어떡하냐, 머플러 나오는 데는 어떡하냐 이런 그쵸, 걱정을 하시는 공장, 거지. 공장만 하는 거 아니냐. 자동차 부품이 많이 적게 들어가죠. 전기차는 네, 네, 이제 이거 배터리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충전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충전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집 근처에서. 그래서 저는 전기차 할 때는 고객이 궁금한 점을 이제 영업하는 사람은 빨리 가려운 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귀 밑에가 가려운지 코 밑에가 가려운지. 근데 고객이 궁금한 건 전기차 그러면 충전소가 어딨어? 가다 뭐 수은 어떻게 하지만 지금 핸드폰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선생님 댁이 어디세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종로 여기 뭐 안국동이다 그러면 안국동을 딱 찍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충전소가 쫙 나옵니다. 안국동에. 뭐 종로경찰서, 구청 뭐 거기도 기본적으로 다 돼 있으니까요. 공공기. 고객들 괜찮네. 의외로 많이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또 충전기도 이동식도 지금 뭐 정보 보조금 줘서 팔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전기차 사신 분들이 야 이거 불편해 하시는 분은 저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잘했다 이게 대세야 뭐 이런 분이 많으세요. 근데 아직은 그걸 꺼려 하시는 분은 아니, 그럼 제가 전기차 말씀 주신 김에 좀 네.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전기차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를 또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도 2, 3년 지나 갑자기 확 성능이 떨어진 것처럼 자동차도 2, 3년 지나면 배터리 성능이 광창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또 썰이 있더라고요. 속설이 아니요. 있고. 우리는 이제 뭐 중고차 값이 형편없다는 이 둥고. 볼트라고 해서 이제 네. 그 LG 걸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우선 쓰고 있는데 아, LG 화학버스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보증 수리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배터리 보면 전혀 그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루머네요, 그거는. 왜 중고차 값이 왜 형편없다는 거 배터리 나중에 2, 3년 뒤에 교체하려면 뭐 몇천만 원 2, 3년 보증 수리가 뭐 5년 이상이 되는데 뭐 8년에 16만 킬로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보증 수리가. 그러면 다 그때까지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뭐 문제가 없겠고. 그때 연료 절감되는 것만큼 되면 거의 차값 이상 나오지 않나. 키로수 많이 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객이 우리 제품을 거절하는 이유를 알으려면 고객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맞네요. 근데, 저도 지금 사실 이게 그런 거절 요인이 하나니까. 근데 이제 많이 들으려면 내가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고객분한테 자꾸 말을 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줘야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잠깐 아까 말씀드린 데 거절할 때 한 번, 두 번 안 산다는 건 인사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사람인지 저게 또 내가 쳐산다고 맨날 한 번, 두 번 아닌지. 안 산다는 것은 오히려 인사다. 거절은. 한 번, 두 번 거절은 인사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야 금리가 비싼데 어떻게 살아? 금리가 저금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또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이 있어요. 뭐 거래하는 은행이 어디십니까? 카드가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또 금리가 낮은 게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니면 지금은 뭐 좀 때가 아니다. 앞으로 뭐 1년 후에 사야 된다. 1년 후에 뭐 이제 할부금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적용을 해주는 거죠. 거기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 두 번. 할부 유예 제도. 그렇죠. 한 번, 두 번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한 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 번, 두 번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해가지고 4번까지 봤어요. 2번 더 해서. 그러니까 3번, 4번째 그게 뭔데 하고 해가지고 파는 게 한 4대꼴은 되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인디안들 얘기대로 비가 올 때까지 굿하듯이. 그래서 4번 거절까지 계속 해봤더니 거기서 한 대도 또 더 팔리더라. 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한두 번에서 거절했으면 그 사람 만날 그 고객 만날 방법은 없어요. 나하고 안 산다는 사람 또 만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 김에 고객 만날 때 계속 살 때까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럼 4-5번이든 그럼 그 고객이 나는 이거야 하고 속에 있는 못 사는 이유를 얘기할 것이다. 그럼 나머지 푸는 건 영업하는 사람이 내가 풀어야죠. 그치. 사실 고객이 사실 영업하는 사람은 저도 처음에도 그랬지만 어디 신규 방문하면 이때 겁나는 거예요. 거절인데 분명히 그렇죠. 하나마나. 그렇죠. 근데 이제 환한 미소, 기본적인 자세가. 근데 환한 미소를 띠면은 고객도 그렇다는 거야. 야 저거 뭐야? 보험회사야? 자동차 영업사원이야? 딱 보다가 일단 자동차다 그러면 핸드폰 빨리 들고서 아니면 저 전화 왔다 하면 화장실 간다고 피하는 고객도 많아요. 근데 이제 환한 미소를 띠면 그러는 거야. 야 저거 뭔 영업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명함이나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명함 받으면 이거 뭐야? 그럼 뭐야? 그러면 그때 또 성의 갖다 된 거는 저 종씨네 뭐 하여튼 뭐 거기서 얘기하면 그게 못 가는 그런 고객들 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처음 개발할 때는 찔러봐라. 그럼 한두 번 찔르지 말고 4-5번 찔러라. 그럼 거기서 고객분들이 응답이 나온다. 근데 그걸 자꾸 포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영업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 실 때만 쓰고 절대 쓰면 안 돼요. 포기라는 건 지속적으로 하면 그 고객이 진짜 얘기를 한다. 그럼 그 고객을 가망 고객으로 적어서 뭐 자기 그 시스템에다가 전산에다 넣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보 동의까지 받아서 문자 보내주면 그 사람이 미안해서라도 옆집 사람 소개 아니면 친구라도 소개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자동차가 뭐 5대, 6대, 7대, 10대 그래가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업할 때 제가 많이 판 게 낮게로다 한 달에 53대까지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는 전화기만 들면 한 대 뭐 어디 하면서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 정말 그날은 그 달은 53대. 내가 밥을 먹었는지 이거 뭐 그러니까 뭐 일요일 다 포함돼서 그럼 거의 2대 꼴 되잖아요. 그쵸, 30일 잡고. 근데 그 피로가 언제 풀리느냐? 내가 그 판매 수수료 받을 때 피로가 하면 싹 풀리더라고요. 야 이거야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거창한 데서 나오는 건 아니다. 방문해서 거절당해서 한 집 한 집 쌓아놓은 것을 꾸준히 연락해서 그 사람한테 이제 만족을 시켜서 그분이 밖에 다니면서 입소문을 내고 다녔을 때, 야, 시골에 좋더라, 우리 스파크 좋더라, 말리부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그래?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쓴 사람이 좋다 그러면 고객은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제품은 단군일에 제일 좋은 겁니다 해봐야 고객은, 야, 나,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건 고객은 무조건 내가 만족시켜야 돼요. 내가 판 고객은. 내가 좀 손해나더라도. 그럼 그 손해난 걸 고객이 아주 복구해주는 차원에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입소문 내주고. 그럼 이게 뭐, 보면 이게 밑으로 해가지고 막 소개에 올라오면 열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죠. 정직하게. 처음에 시작한 걸 꾸준히 해야죠. 그러면 아마 이 고객이 자꾸 흔들어서 뭐 내일 만날 사람이 많아서 저녁에 잠 안 오는 사람 많을 거예요. 내일 사람 계약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10시에 잠들려면 그럴 거예요. 빨리 밤이 가라. 4시 계약해야 되는데 뭐 그런 심정이 올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럼 힘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우리 방 대표님이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외제차 영업은 안 해보셨어요? 외제차는 좀 그래도 대당마진이 높지 않나요? 옛날에 이제 대우자판에서 수입차도 팔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6개 회사 걸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 그 쉐보레 거만 판매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또 영업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왕 내가 똑같이 차 한 대 파는 거 내가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다른 차를 좀 해 그런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한 대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당을 많이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또 많이 팔으려는 법은 없잖아요. 내가 자신 있고 내가 팔 수 있는 거, 내가 당장 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차를 파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제품 교육을 우리 직원들하고 다 해서 6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아침마다 해요. 돌아가면서 제품에 대한 성능 돌아가면서요. 그리고 또 늘 얘기지만 고객이 딱 왔을 때는 고객이 궁금한 점 자꾸 반복 질문하는 거죠. 네. 자, 그럼 박 대표님 그 아침에 이렇게 일찍 출근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여러분 자동차 영업사원에 하는 거 어떨까요? 한번 궁금하지 않나요? 보통 그럼 아침에 출근하시면은 지금 점포를 경영하시니까 또 이렇게 구석구석 청소하시고 그다음 아침 직원들하고 조회는 몇 시에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8시 20분에 8시 20분에요? 네. 그러면 직원들이 그 시간 이전에 다 출근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8시 20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그 요일별로 해서 이틀은 아침에 전단 돌리는 거 하고 있고요. 이제 3일 정도는 그 길 앞에 나와서 그냥 그 지나가는 차 고객들 보고 인사하는 거. 90도로. 그리고 이제 90도로 이제 그 당직자가 구호를 하는 거죠. 하나, 둘 하면 나머지 이제 인사하는 거죠. 그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럼 안녕하십니까? 그럼 이제 둘, 셋 하면 쉐보레 접니다.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해요, 그거? 그 효과가 있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 매장에 이제 손님이 오셔서 당직자분들하고 이제 그 상담할 때 보면 그런 분이 계세요.
버스 타고 가다가 아침 인사하는 거 보고 왔다. 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도와줘야 된다.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과 거기서 있구나. 야 저거다. 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10분이에요. 10분. 그리고 본인의 마음 자세도 또 가다듬고 또 인사하면 허리 운동에도 좋아요. 90도로 딱 인사하고 나면 그래서 뭐 고객도 오게 하고 또 뭐 건강도 좋고 또 긍정적이잖아요 뭐든지. 이제 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마치고 아유, 이 방송 보시는 보험회사나 아니면 세일즈 조직의 지점장님들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네, 이게 다 영업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안에 이제 상품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스파크 말리부 뭐 이퀴녹스 네. 뭐 이제 그 트랙스 이렇게 있으면 돌아가면서 한 차종을 정해서 한 20분 안에로다가 식스 포지션이라 해서 차를 전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고 이제 나머지 당직자가 공지사항을 하고 업무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시작이 되면 영업하는 사람이 하루 일과라는 걸 기본적인 자세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복장입니다. 복장. 일단 복장이 남이 봤을 때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 그럼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일단 복장이고 거기에 복장만 좋아서 될 게 아니라 많이 웃어야 돼요. 환하게 웃는 미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가만 고객이 뭐 우리 이제 쇼룸을 이제 방문한다. 그럼 당직자가 앉아 있다가 정말 그 손님이 밀으려고 그러면 저는 늘 얘기합니다. 1초에 3번 뛰어가라. 1초 3번. 90도로 인사를 하라. 그리고 환하게 웃어라. 그러면 설명할 때 잘못해도 반 이상 먹고 들어가. 나를 반기는구나. 얘라면 믿어도 되겠구나. 그거잖아요. 인사 꽉 찍는 그건 맞아요. 어디 방문했는데 직원 표정 굳어 있으면 뭐 질문하기도 부럽잖아요. 그렇죠. 질문하기도. 그리고 이제 환하게 웃고 그러면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지 하는데 좀 뭐 차보러 오시게요? 대뜸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좋아질 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차보러 연휴 때는 저희는 부부가 같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왔을 때는 결정권자는 집에 계신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저는 늘 얘기합니다. 뭐 이제 남편분도 좋지만 결정권자한테 잘해라. 그리고 설명을 잘해라. 그리고 또 이제 부부가 오셨을 때는 정말 저희가 그 기본적인 복장, 환한 미소 그만 띄고 고객분들한테 가능하면은 이제 가려운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걸 긁어주도록 노력하라. 그쪽을 중점적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데 거기서 만약에 실패를 하면 고객은 나가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45세 된 이제 처녀분이 오셨는데 대부분 그분이 차 보러 오실 때는 머리도 좀 하고 이제 자기 복장도 하고 하는데 1초에 3번 뛰어가는 것까지 좋아하는데 가자마자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얘기했다면은 나 결혼 안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분 물어볼 때는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고객님께서 주로 옆자리 누가 타십니까? 그러면 감이 나오잖아요. 뭐 남편이 탄다든가 그러면 아니면 뭐 저는 아직 결혼 안 해서 어머니가 탄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자꾸 할 때 굳이 가서 사모님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그러네 또. 그런 실수. 그런 디테일.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이제 고객이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실수를 덜 해요. 그건요. 근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뭐 망설이다 보면 아무것도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환한 미소와 얼굴 복장 그걸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늘 얘기하지만 내가 오늘 신규 방문을 몇 개 한다. 그리고 전화는 이제 기존 출고한 고객한테 몇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 방문한다. 그런 걸 딱 적어서 이제 요게 적게 된 동기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월별로 그 자기 판매대서 스스로 적습니다. 저 사무실 안에 있는 그 판에다가 내가 이달에 10대 팔겠다면 10대 적는 거죠. 그러면 그걸 매일 보는 순간부터 내가 오늘 활동의 좌표가 잡히는 거죠. 목표가 있는 삶이네. 그럼요. 그러니까 15일 되면 내가 10대라면 5대 팔았나? 못 팔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은 나머지는 잡힐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꼭 월 목표, 일일 목표를 가져라. 일일 목표에는 신규 방문, 재방, 전화. 그런 게 사소하게 쌓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고객이 되는 겁니다. 판매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내가 즐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어려운 영어, 아니면 이 더러운 놈의 자동차 영어, 언제 때려치우지, 딴 거 뭐 있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영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길 사람은 당연히 할 도리가 없다는 게 영국 속담이잖아요. 근데 그걸로다가 이 일을 즐기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즐기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고객이 야, 쟤 성격도 좋다. 뭐 그러면서 가능하면 쟤한테 사자. 뭐 이게 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쫙 있어요. 옆에. 경쟁사 매장이 자동차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 보러 오시면 한 바퀴 삥 돌 거라고요. 딴 경쟁사 매장 갔다 오고 봉투를 딱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딱 보고서 이제 어디 보셨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거 설명해 드리면 되죠. 그래서 정말 자기를 즐기려는 거,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넘치게 돼요. 즐기니까. 그리고 또 신들렸다 그러죠. 뭐 신들렸듯이 정말 뭐든지 즐겁고 파닥파닥 뛰는 거죠. 고객이 뭐든지 긍정적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가 안 팔릴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야죠.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무슨 질문이 올지 모르잖아요. 중고차 질문이 올지, 보험에 관한, 자동차 보험에 관한 질문이 올지, 제품에 대한 질문이 올지. 요즘 또 자동차가 첨단이기 때문에 오디오 쪽을 또 아니면 내비게이션 쪽으로 아니면 핸드폰에서 블루투스 자동차 연결해서 쓰는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 요즘은 CD 넣는 자동차가 거의 없죠. 다 USB 저도 죠. USB 아니면 네. 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작동법을 특히 나이가 많고 오래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걸 배제해서 안 됩니다. 누구 시키면 안 돼요. 내가 배워가지고 내가 해야죠. 그리고 오래 영업하셨던 분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내 경험, 내 경력을 정말 내가 몇 년 영업했는데 손님이 올 거다. 내가 뭐 이 정도면 됐지. 절대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옛날 경험은요. 과거의 경험은 지식은 요즘은 정말 빠른 속도로 진보화되기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예.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행동을 좀 빠르게 하고 나이가 좀 들어도 허리 구부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행동을 좀 빠르게 해.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하면 정말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그러면 자동차는 꾸준히 그걸 쳇바퀴듯이 돌면 그게 안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영업인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만한 것이 몇 가지, 내가 중요한 핵심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맞춰보십시오. 과연 박노진 대표님은 하루에 평균 몇 시에 출근해서 과연 몇 시에 퇴근하실까요? 그리고 이분은 주말에 일하실까요? 몇 시에 보통 출근하시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무실 도착이 6시에서 6시 20분. 6시에서 6시 20분. 네. 보통 집에 들어가시면 몇 시에요? 뭐 때에 따라서 고객 만나면 평균, 뭐 보통 대충. 되지만 보통 제가 10시 정도. 네, 6시에서 6시 20분에 출근하시고 10시에 퇴근하신다고 합니다. 7 to 11이 아니라 6 to 10이네요. 예, 여러분. 그리고 그거는 우리 매장은 9시에 닫아요. 닫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그 모임도 다른 있고, 시간이 예, 한 그것도 있고. 10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말에도 일을 하시겠네요, 당연히. 하시나요? 토요일, 일요일 어떠세요? 사실 주말에 손님이 많습니다. 주말에? 네, 왜냐면 대개 자동차는 부부가 결정해서 오시잖아요. 매장 방문. 매장 방문. 거기 가서 이제 심부름 해주는 거죠. 차도 날라주고 또 애들이 오면 애기가 울지 말고 오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상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쁘다 사탕도 주고 그림 그리면 뭐 장난감도 스크래파스도 주고. 갖다 놓고 해서 하여튼 뭐 그런 걸 보조해주는 역할을 이제 뭐 매일은 아니지만 매 주말에 아니, 가능한 그럼 나와서 39년 영업 인생 중에서 주말 제대로 쉰 적 별로 없으시겠네요. 그게 쉬는 거죠. 아. 네? 즐거우니까요. 그게 쉬는 거다. 네. 자, 여러분은 아시죠? 그러면 우리 박노진 대표님 하루에 평균, 물론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 조회도 나가실 텐데, 지금도 어쨌든 뭐 직접 영업을 안 하시면 고객 뭐 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찾아오는 사람도 상담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은 당직자가 합니다. 당직자가 당직자가 대표는 당직을 안 쓰고 그리고 이제 뭐 차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전체적인 것만 하고 있죠. 제가 네. 활동량을 궁금한 건데 그러면요 하루에 보통 어쨌든 지금도 고객들 AS 전화 무슨 다 하실 텐데 전화 통화하실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평균 하루 몇 통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뭐 인바운드든 아웃바운드든. 뭐 많이 할 때하고 적게 할 때하고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요즘 같으면 뭐 30에서 50통화는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적네요. 100통화, 150통화. 아니 근데 그거는 네. 내가 영업을 하면 당연히 막 고객한테 막 전화하겠죠. 근데 이거는 지점 경영하시는. 예, 그리고 또 이제 많이 할 때 100통화 할 때도 있어요. 이제 네. 출고한 고객은 제가 전화를 합니다. 고객분들한테. 잘 쓰시죠? 아니면 또 불편한 거 있습니까? 또 아니면 AS맨도 보내주고 서로 이제 우리 직원 전체 거를 고객 관리를 네. 대표가 하는 거죠. 고객들한테. 그래서 할 때는 뭐 100통 할 때도 있죠. 근데 평균 한 50 정도 안에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영업의 신에게 지도받으셔서 자동차 영업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동서울 대리점 군자역에 있는 동서울 대리점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자 우리 박노진 대표님이 인재상 나는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하신 분. 부지런한 분. 네. 네. 그럼 뭐 맨날 지각을 일삼거나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거 안 됩니다. 지각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정직하신 분. 네. 그리고 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하면 뭐든지 해결이 됩니다.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 그리고 정말 거기에 플러스 욕심. 일 욕심, 뭐 돈 욕심. 당연히 뭐 돈 욕심,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욕심이 있어야 되겠죠. 욕심이 있어야 네. 된다. 근면함과 정직함과 욕심. 네, 네, 네. 그리고 건강하고. 아, 건강 당연히 네, 있어야죠. 네, 네. 건강이 안 되면 뭐 그건 다 어려운 거니까. 이제 그거만 있다면. 그거만 있으면. 그리고 또 굳이 많이 배운 것도 좋겠죠. 근데 사실 영업의 현장에 뛰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고등학교 정도 나오셔서 다 제품 이해하고요. 다 저 제품 다 뭐 저 습득하고 다 하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중학교 나왔더라도 본인이 열정만 있다면 뭐 안 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영업인으로서 그러면 멘탈 바꾸신 분들 일하시는 시간 가시면 굉장히 바쁘시니까 6시 반에 한번 가보세요. 맛보걸레질 저도 봤습니다. 몇 번 봤는데 항상 그 시간이면 그 전시장에 이렇게 혼자서 걸레질 하시는 그 우리 망우대진 대표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 가셔서 걸레질 좀 대신해 주시고 그럼 커피 한 잔 얻어 먹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에너지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방송 어느 정도 마무리 시간이 됐는데, 이거는 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박 대표님이 어쨌든 자동차업만 지금 39년을 이렇게 지금 종사하셨는데, 지금 물론 이제 9년 동안은 대리점 경영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동차 세일즈의 업종에 벌써 무려 40년 가까이 하시는 건데, 은퇴는 안 하세요? 제일 행복하신 거 아니에요? 주변에 친구분들은 다 은퇴해서 하시고 하실 텐데. 근데 이제 제 은퇴라는 거는 고객이 나를 떠날 때 은퇴죠. 그 시점이.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객이 날 떠날 때 은퇴다. 그 은퇴고. 그리고 일을 사실 즐기시니 뭐 재밌으시겠네요. 그래도 우리 대리점이 자동차를 못 팔 때가 이제 은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은퇴기 그런 거 없으시겠네요? 계속 할 거네요, 그냥.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오, 80살, 90살 계속 그냥. 아니, 뭐, 고객이 안 떠나고 안 있다면. 떠나고, 고객이 안 떠나고 있다며. 네. 야 멋진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퇴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일 자체가 나에게 끊임없는 동기부여를 주고 에너지를 생성시켜주고 그 다음에 활력을 준다면 우리가 왜 일을 떠나겠습니까? 그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이자 진정한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박노진 대표님 진짜 우리나라 자동차업의 신입니다. 박노진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박 대표님 오늘 우리 세일즈팀이 지금 청취자분들 보면 이제 보험 세일즈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법인 영업, 제약 영업 정말 다양한 영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지금 5월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영업 5월달 또 실적 마감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마감인데 항상 또 이 마감이야말로 이 모든 영업인들의 공통적인 숙제이자 항상 어떤 동기부여에 대한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5월 마감을 앞두고 있는 영업인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등산 갈 때 뭐 까딱고개를 가잖아요. 정말 숨 막히고 뒤로 내려가고 싶잖아요. 근데 말일 되면 또 실적이 많은 분은 괜찮겠지만 적은 분은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음 달이 있으니까 그래도 깔딱고개 올라가는 심정으로 해서 다리 한번 다시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고객 한번 더 찾아가세요. 그러시면 실적은 서서히 뒤에 따라옵니다. 근데 절대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거. 실적이 없다고. 그리고 다리 하나 올려놓으면 국기 정상까지 가듯이 꾸준히 노력하시면 됩니다. 딴 비결 없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요거 그냥 제가 짧은 질문을 이 가정의 달하고 또 자동차 실적과 연관이 좀 있나요? 차가 좀 더 팔리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요즘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구정 전이다 그런 건 없고요. 네.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뭐 세금 특혜가 있을 때, 쌀 때. 쌀 때. 네, 쌀 아니 나는 때. 가정의 달이 보니까 SUV가 혹시 나갈까 이렇게 봤죠.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전 같으면 가정의 달, 그러면 뭐 스승의 날, 그러면 이제 뭐 선생님들 사고 뭐 그런 가상을 했었는데 그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더라. 네, 알겠습니다. 영업은 항상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근면함과 정직함과 그 다음에 뭐였죠? 근면함과 정직함과 근면 난 체력은 필요했었고. 예, 체력했죠. 네. 정성이었나요? 아니죠. 부지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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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면함 그죠. 정직함이죠. 네. 바로 근면함과 정직함으로 승부하는 우리 박노진 대표가 함께 했습니다. 자, 세일TV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